스키폴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한솔 가족은 종식 통로가 아닌 공항 내 호텔로 연결된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한솔은 홍창에게 전화해서 옆문으로 나가도록 자신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창과 김한솔의 전화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평강입니다. 오늘은 김한솔은 어디로 사라졌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솔로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저도 소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 아는 인물로서 지금 현 통치자, 북한의 통치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로 김정은에게는 조카가 되겠죠. 2013년 홍창과 김정남 일가는 프랑스에서 처음 만납니다. 당시 홍창은 김정남에게 자유조선과 합류할 것을 제안한 적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김일성 가문의 세습은 안 된다는 개혁파 김정남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합니다. 당시 홍창은 자유조선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가 북한의 자유를 위해 반북 세력의 어떠한 경우라도 힘은 합칠 수는 있지만 김일성 가문의 후계성은 택도 안 되는 일로 꿈도 꿔본 적 없다고 단호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정남은 홍창이 북한 인권과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아버지가 피살된 당시 2017년 정신을 수습하고 나서 가족을 구출해 줄 것을 홍창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저 혹시 시청자님은 김평강TV 처음 오시나요? 들어주시면서 공감하시면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김은 지난 16일 주간지 뉴요커에 기고한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는 지하운동이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김한솔이 피신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수키김은 평양 과기대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겪은 경험을 책으로 펴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입니다. 언론은 수키김에 대해서 수키김은 2011년 북한의 잠입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언론은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잠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수키김이 알아가려는 것은 수키김의 자율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키김과 홍창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전해진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뒤 아들 김한솔 등 남은 가족의 도피 과정과 그들의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푸름 공항에서 극악성신경작용제 공격에 의해서 쓰러졌고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김한솔은 약 3주 뒤 3월 8일 자유조선과 홍창에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지금까지는 무사히 구원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당시 김한솔의 영상을 올린 천리만 민방위, 지금은 자유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덜란드와 미국, 중국의 무명의 정부 등이 김한솔의 구출을 도운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한솔은 아버지가 살해된 직후에 자유조선 리더인 에이드리온 홍창에게 전화를 합니다. 홍창은 자유조선 멤버이자 전직 미 해병대원 크리스토퍼 안을 보내서 대만, 티베이에서 김한솔 가족을 쫓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홍창은 김한솔에게 검은색 티셔츠와 LA 디저스 모자를 쓴 남자가 찾아올 것이고 스티브라고 부르면 대답할 것이라고 접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던 크리스토퍼 안은 곧바로 이동해서 티베이 공항에서 김한솔 가족을 만났고요. 김한솔은 자신의 집을 경비하던 마카오 경비병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뒤에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홍창이 보낸 사람 크리스토퍼 안의 안내를 받아서 마카오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당시 김한솔은 명품 브랜드 구찌 신발을 신고 있었고 홍창은 이를 회상하여 그렇게 돈이 많은 청년을 만나본 적이 없다. 김정남이 유사시를 대비하여 가족에게 돈을 챙겨 놓은 것으로 안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당시 크리스토퍼 안에 따르면 두 아이가 평범한 미국의 10대 소년소녀 같았다고 말합니다. 김한솔의 키는 178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김한솔과 그 여동생 김소리와 영어로 대화를 하고 두 아이가 엄마에게 한국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여동생 김소리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어를 유창하게 해서 크리스토퍼 안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서 묻자 김한솔은 크리스토퍼 안을 가리키면서 에이드리온 홍 형을 믿기에 크리스토퍼 한도 믿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한은 개별 방이 있는 공항 라운지로 김한솔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여동생과 그들의 어머니가 한 방을 쓰고 크리스토퍼 안과 김한솔은 옆방을 썼습니다. 김한솔은 크리스토퍼 안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조부인 김종일 2대 통치자였죠. 북한의 2대 통치자를 생전에 만났던 일과 그 할아버지와 낚시하러 갔던 일을 비롯해서 어떻게 삼촌이 독재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죽음과 북한의 삼촌과 세습에 대해서 자세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뒤 홍창훈 김한솔 가족을 받아들일 국가를 물색하던 중 세계 국가를 추천해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시간이 지난 뒤에 한 국가가 김한솔의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결론을 받았다고 하고 그러나 뜻밖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폴 국제공항으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뜻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족이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게이트에서 표를 검사받는 순간 항공사 직원이 돌연 너무 늦게 와 당신들은 탈 수 없다 라고 외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안이 지금 승객들이 탑승하게 있는데 무슨 말이냐 왜 탈 수 없는지 항의했으나 먹히지 않았고요. 김한솔 가족은 라운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뒤에 라운지에 나타난 것은 CIA 요원 2명이었고요. 한 명은 웩스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백인이었다고 크리스토퍼 안은 밝혔습니다. CIA 요원들은 다음날 다시 나타나서 훨씬 친절해진 태도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 표 예매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웩스라는 요원이 김한솔 가족과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고 크리스토퍼 안은 김한솔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전달받은 홍창은 크리스토퍼 안에게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김한솔과 셀카를 찍을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 스티플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한솔 가족은 정식 통로가 아닌 공항 내 호텔로 연결된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한솔은 홍창에게 전화해서 옆문으로 나가도록 자신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창과 김한솔의 전화는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홍창은 김한솔에게 난민 지위 신청을 원하는지 물었고요. 그러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자유조선 멤버와 변호사를 함께 로비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한솔은 군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홍창은 여러 관계자를 통해서 CIA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모처로 데려갔다고 말해줬다라고 하면서 김한솔 가족을 데려간 곳이 네덜란드인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인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3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자유조선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을 알리고 투쟁을 벌였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하고 크리스토퍼 안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는 등 많은 사건들이 그 사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당시 천리마 민방위와 자신을 구출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김한솔의 동영상과 자유조선에 실린 글들만 보고 그가 어딘가에서 무사하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홍창과 김한솔이 연계가 있고 자유조선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그 후 소식쯤은 체크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었는데요.
더 기다려야 알 것 같지만 현재까지는 그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인지 홍창마저도 시원한 설명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한솔은 어디로 갔을까요? 김한솔의 탈출을 주도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수장 홍창은 그가 네덜란드에서 난민 지위를 얻길 원했으나 미 중앙정보부 CIA가 개입하고 데리고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조금은 놀랍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김일성이 족속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인권은 지켜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권 안에 있다면 안전하겠지만 김정은이 지켜보고만 있지만 않을 것이니까 말이죠. 북한이 암살 테러를 포함한 정반탄 프로젝트는 우리 국정원이 버리듯이 호술하지가 않아서 아주 꼼꼼하게 짜여지고 테러로 덮어 수상시키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닌 자들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우리 국내 정보 시스템을 좀 알고 있어서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감히 호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의를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유조선과 홍창, 김한솔의 이야기가 재등장하고 언론에서 언급하는 등 시대가 그날을 돌이키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되는 또 다른 조짐을 보이고 있을 것 같고 그 전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자유조선의 그 이후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